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정부가요 2019년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8만 톤을 이달 중에 전량 인수한다고 합니다. 네, 해마다 벼 수확철이면 이 농가 편의를 위해서 공공비축용 벼 가운데 일정량을 농협과 RPC를 통해서 산물벼 형태로 사들이고요. 매입한 산물벼는 산지 보관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이듬해 쌀 수급과 가격 상황을 고려해 전부 인수하거나 일부를 매입해서 대행 농협과 RPC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쌀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카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시기가 4에서 7월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례적으로 3월 중순에 빠르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올 들어 산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 값을 지지할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에 따르면요. 산지 쌀값은 5일 기준 80kg당 18만 9,556원이었고요. 올 들어 첫 조사 시점인 1월 5일엔 19만 224원이었습니다. 이 쌀값은 1에서 2월 6차례 조사해서 2월 5일 한 차례를 제외하고 100에서 200원씩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하락폭이 작긴 하지만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산지와 유통업계에선 뚜렷한 요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막연한 불안감이 쌀값 추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 공공비축용 산물벼를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인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산지에서 높았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농식품부는 예년과 비교해 이달 중에 2019년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8만 톤을 전량 인수하겠다는 빠른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더불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 소비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쌀의 등급, 산지, 연산 품종 표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년보다는 좀 빨리 선제 대응에 나선 만큼 쌀값의 안정적인 회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농산물은요. 버섯과 양파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260톤, 과일과채 1,020톤, 일반 채소는 4,574톤 반입됐습니다. 총 6,85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었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1,263톤 더 줄었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287.3톤 반입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345.6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줄었습니다. 58.3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8,269원, 최고가 9,100원, 최저가는 7,7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평균가 8,33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66원 더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3월 11일 가격이 9,200원,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떨어지면서 8,8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틀 동안 다시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14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가격 9,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계속해서 2,000원대 시세 형성을 했었고요. 배추값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시세 차이 되게 많이 나는 상황이죠. 2월 27일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9,205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약간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지만 역시나 지난해보다는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8,269원, 역시나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나리입니다. 73.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78.94톤, 한 79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미나리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62,150원입니다. 최고가 67,000원, 최저가는 58,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65,000원대였는데 오늘 평균가 보시면 62,000원대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292원 떨어졌고요. 평균가 62,1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 전해드리면서 미나리 소비가 급감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잠시 좀 가슴 따뜻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의령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이 미나리 팔아주기 운동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남도 미나리 농가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바로 축제 취소입니다. 지난 9일 가리면 밤미나리 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미나리 재배 농가는 판로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연례농가로 구성된 가래 밤미나리 장목반은요, 이 생산한 미나리를 농협 개통 판매장에 공급을 하고 전국 식당에 직거래로 판매를 해왔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축제가 취소되고 또 거래하던 식당마저 소비가 급감해서 미나리 주문량이 절반이나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남 의령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미나리 팔아주기 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이 경남 의령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요 미나리 2kg들이 330여 상자를 구입했고요. 의령군도 전 직원이 미나리 1인 한 상자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경상남도의 의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 경제가 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시황 확인해 주시죠. 네, 조선 애호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 225.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272.6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47.23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3,586원, 최고가 24,500원, 최저가는 2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23,586원, 어제는 26,542원에 낙찰이 됐었고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2,956원 더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23,586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와 비교해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18,000원대였습니다. 시세를 보면 등락폭이 그렇게 높은 변동폭이 큰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일 기점으로 27일까지 급상승하면서 27일 이맘때 가장 높은 가격 42,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3월 10일 때 2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가격 보시면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변동폭은 있지만 계속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22,94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냉이도 보겠습니다. 한 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8.4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4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냉이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8,691원이고요.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1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32,000원대 시세, 오늘 3만 원 아래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죠. 등락가 보시면 3,576원 더 떨어졌고요. 평균가 28,691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자, 지난해 낮았던 가격은 27,000원대, 높았던 가격은 39,000원대 정도 이렇게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2월 17일부터 2월 27일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거 2월 22일 때 43,000원대까지 지금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20일 기점으로 떨어지면서 27일 이후부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간격을 줄여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서산시 49,000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당진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7,40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느타리 버섯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봐야겠죠. 네, 버섯 21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230.4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더 줄었습니다. 한 18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네요.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395원, 최고가 8,000원, 최저가는 5,500원이 되겠고요. 오늘 6,395원, 어제는 5,842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553원 더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3일 기준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일 4,300원이었던 시세가 이후에 조금씩 오르더니 15일 기점으로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은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선이 올해 시세, 그리고 점선이 올해 시세, 지난해 시세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2월 17일부터 3월 6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변동폭을 보자면 역시나 올해 시세가 더 큰 상황이고요. 지금 2월 27일 때 9,433원까지 올해 시세 올라주면서 지난해와 간격을 좀 벌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7일 기점으로 급 하강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시세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3월 6일부터 3월 10일 전까지만 해도 또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봤을 때 올해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상황이 바뀌었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경기 양평군 4,544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3,851원에 낙찰됐고요. 경기 여주시 5,80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평군이 8,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6,8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느타리 버섯 도매가도 전해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1,600원입니다. 어제 11,000원이었죠. 오늘이 6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을 형성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이 11,000원, 대구가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어제와 같은 가격이었고요. 부산은 1,000원, 대구는 2,000원 정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평년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면 평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혼조세입니다. 평년 전국 평균이 11,587원, 오늘 가격 13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인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부산은 하락 흐름을 나타냈고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어제에 비해서 오늘 날씨 참 포근했습니다. 따뜻한 이 봄 날씨를 제법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요 전반적인 이 농산물들의 어떤 반입량도요 적정량이 지금 반입되고 있고요. 경매 분위기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요. 느타리 버섯 소식을 준비했거든요. 느타리 버섯 역시 봄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락공원장 강서원입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따뜻했어요. 뭐가요? 네, 날씨가요. 네네. 네. 어제보다 조금 더 풀린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날씨가 좀 빨리 좀 풀리면서 가락동에도 좀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교매사님? 사실 이제 느타리 버섯이 이 버섯 중에 가락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새송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반입 물량이 많은 게 느타리 버섯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물량이 많은 게 버섯 중에 이제 새송이가 가장 많고 2등이 느타리, 3등이 팽이버섯이에요? 네, 팽이버섯 순입니다. 자, 그만큼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느타리 버섯인데요. 어때요? 지금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경매 분위기 좀 어땠어요, 오늘은요? 다행스럽게도 트레이 작업하는 이제 참 느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 행사들로 인해서 시세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스트로퍼 작업인 이제 꽃느타리 같은 경우도 반입량이 소폭 줄면서 이제 시세는 회복세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매사님. 한동안 사실 이 날씨만큼이나 가락동에 반입된 우리네 농산물들의 시세가 너무 좀 오락가락했어요. 네, 좀 찬물 뜨거운 물을 계속 오가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따뜻한 봄바람 따라서 어떻게 느타리가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오늘 또 학교 개학이 아이들 개학이 또 4월 6일이죠. 네네. 네, 뒤로 미뤄지면서
사실 버섯 역시도 이제 식자재 우리 학교 급식에서 꽤 많이 찾던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많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매사님. 네, 맞아요. 꼬눈타리 같은 경우는 뭐 식자재 매장이라든지 식당, 이제 학교 급식 이제 그런 데서 주로 쓰이고 있는데 학교 개학이 또 연기되면서 아마 느타리 농가에서는 좀 울상을 짓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더 좀 가정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오늘만큼 좀 가락동에서 느타리 좀 홍보를 좀 제대로 해보자고요, 교매사님. 네, 알겠습니다. 교매사님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양이 조금 줄어든 모습 같은데 오늘 반입량 좀 집계가 되어 있죠? 네네. 어느 정도 반입됐을까요? 네. 지난주 저희 가락공 반장 기준 저희 느타리 버섯 5.6톤 들어왔고요. 오늘 4.7톤으로 약 1톤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네. 1톤 정도 좀 부족하게 들어왔는데 어때요? 이제 지금 현재 반입되고 있는 한 4.7톤이죠, 오늘? 네네네. 좀 평년으로 좀 양을 비교를 해봐도 좀 부족한 양은 아닌 거죠?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양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요 영향만 없었어도 시세가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을 시기인데 뭐 안타깝게도 학교 개학 뭐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아무래도 시세는 조금 농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사실 이 시기 때 좀 버섯이 그래도 좀 소비가 잘 됐었거든요. 네, 네, 조금이 아니죠.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이에요. 시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주 대비 시세가 조금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오늘 느타리 버섯 얼마에 지금 거래된 상황일까요? 지난주 꽃느타리 특자 기준으로 3,500원대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4,500원대니까 약 1,0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4,500원? 네. 이게 그럼 특자 기준인 네네. 거고 무게로는 어느 2kg 정도죠? 기준입니다. 2kg 특에 오늘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한 1,000원 정도 네.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산지에서는 좀 실망할 수 있는 가격대일까요? 어때요? 현재 시세가요? 예년 시세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주 주 중반부터 해갖고 시세가 뭐 2,000원, 3,000원대 계속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더 높은 시세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지난주 생각해 보면은 뭐 거의 뭐 2,000원 후반, 3,000원대 이때 좀 거래가 좀 됐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오늘 시세는 그래도 적정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평년 시세를 봐서는 어때요? 평균적으로도? 평년 시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을 다 한 거예요? 지난주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4,000원 뭐 중후반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네네. 자 여기서 다만 우려되는 게 이제 소비가 만약 약해진다면 또 이제 시세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사실 버섯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면역력에도 좋고 그래서 우리 버섯 좀 많이 가정에서라도 좀 우리 밥 반찬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뒤에 준비된 게 교매사님 우리 그 식자재로 많이 나가는 이제 느타리 버섯이잖아요. 네네.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반적인 품질은 현재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제 경매된 이제 버섯인데요. 이제 뭐 특별히 문제 있는 부분은 없고 이제 산지에서 이제 각 크기나 이제 색깔별로 이제 선별을 잘 해주셔갖고 이제 등급별로 이제 스티로폼마다 이제 균일하게 이제 출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좀 좋은 거예요? 한 번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좀 어둡고요. 각 크기가 좀 일정한 이제 그래도 이건 일정한 편이에요. 이제 너무 크거나 작은 게 이제 섞여 있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이제 선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게 지금 앉아도 되나요? 볼게요. 와, 지금 저 좀 이렇게 대주세요. 사실 네. 아이고. 요런 이제 느타리가 지금 막 나올 때 학교 급식으로 이제 막 식자재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물량이 좀 못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네 버섯 기술, 재배 기술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좋은 느타리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최상품 아니에요? 네네. 가락시장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유매사님? 이거 예.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뭐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그래갖고 아마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먹어봐요. 먼저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이런 걸 넣지 말고 익혀 먹자고요. 네, 맛있게 네, 네, 익혀 먹자고요. 자, 익혀 먹는데 어때? 그래도 좀 경매 분위기가 좀 살아났기 때문에 중도매들 어떤 구매력도 지금 많이 지금 살아난 거죠?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트 행사나 이제 반입량이 소폭 이제 줄어들면서 중매인 매기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때 현재 우리 중도매인들이 요 느타리 버섯 구매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고려를 하고서 구매가 이루어질까요? 네, 그리고 딱 만졌을 때 지금 만져보세요.
아, 이렇게 만져야 돼요? 네, 예, 예.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죠? 굉장히 그 얼음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원해요. 네, 네. 냉장고에 손을 넣은 것처럼 버섯 표면이 굉장히 좀 시원하거든요. 네, 이렇게 예냉이 잘 돼 있고 이제 색깔이 좀 어둡고. 저 좀 봐줘요. 예냉이 잘 돼 있고. 네, 예. 색깔이 좀 어둡고 이제 각 크기가 일정한 부분 이제 일정한 버섯들이 아무래도 중매인들한테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도면들이 느타리 구매할 때 일일이 손을 살짝 다 얹어봐요, 버섯 그렇죠. 위에다가. 만져보죠. 네. 그 뜨끈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 예냉이 좀 덜 돼갖고 오거나 뭐 한여름 같은 경우 뭐 예냉이 덜 돼갖고 이게 느타리가 익어서 오는 버섯도 있습니다. 그럼 일부. 그대로 먹으면 되잖아, 익어서 오면은. 죄송해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버섯은 아무래도 요 예냉 작업, 예, 예냉이 잘돼 있어야 좀 됩니다. 시원하게 이런 작업들을 좀 잘 해오시는 게 그게 제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 경매사님이 서두에 짚어주셨듯이 산지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 시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사실 한동안 느타리 버섯 시세가 너무 약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또 시세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또 버섯 쪽이었기 때문에 산지 지금 현재 시세는 조금 뭐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은 가장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당부의 말씀 현재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학교 이제 개학도 연기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뭐 식당이나 식자재 매장들이 지금 전혀 장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농가에서 이제 기대하는 시세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서 저도 버섯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버섯을 이제 최상품으로 이제 선별 같은 거를 잘 해주셔갖고 좋은 물건을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사실 경매사님. 좋은 물건은 좋은 시세로 항상 보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시세가 약하다, 소비가 조금 둔화됐다 싶을 때 오히려 더 선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오히려 시세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느타리 버섯 아직 저녁 좀 준비 중이시라면요. 지금 당장 요 느타리 버섯 살살 볶아가지고 가족들 저녁 밥 반찬을 올려보신다면 행복한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느타리 버섯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락동에서 느타리 버섯 소식 전해 듣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 앞에 정말 독특한 모양의 버섯이 네.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좀 더하자면 박현 아나운서 얼굴만한 크기의 버섯이 놓여져 있는데 얼마 전에 가락동에서 잠시 좀 소개해드렸던 버섯이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황제 버섯인데요. 사실 오늘은 가락동 이경화 팜캐스터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직접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황제 버섯 이야기 나눠주실 청년 농부를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밥상을 책임질 우리 고유의 버섯 브랜드 황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꿈 많은 청년 농부 박일동입니다. 네, 청년 농부의 패기 그리고 에너지가 저 옆에서 정말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순간인데요. 네. 듣기로는 귀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하시게 된 특별한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귀농한 지 2년 차 된 농부입니다. 이 도시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항상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이 평소에 이 좋은 먹거리 개발이 저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농은 저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네.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귀농을 결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을 결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작물 선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이 많은 작물들 중에서 어떻게 이 버섯을 선택하게 되신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이 버섯은 홍삼하고 더불어서 현대인의 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면역력과 이 증진의 가장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건강 상품으로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요즘 또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네, 시기이기도 그렇습니다. 한데요. 처음에는 이 황제버섯이 아니라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황제버섯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예, 표고버섯을 재배하면서 우리나라가 버섯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버섯,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버섯, 이 버섯으로 꼭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고 황제버섯을 보는 순간
이거다, 이 버섯이다. 그래서 기존의 버섯과는 다른 크기와 모양, 뛰어난 영양 성분하고 저장성, 심지어는 재배 방법까지 이거 꼭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거다, 이 버섯이다 이렇게 느끼신 그 버섯이 바로 이 황제 버섯인데요. 네. 사실 어떤 품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품종인가요? 예, 황제버섯은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개발한 백황이라는 순수 대한민국 품종입니다. 네. 자, 외관상으로도 기존의 버섯과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저희가 방금 사진으로도 봤지만 사과와 배랑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예. 배가 저희 크다고 생각하는 배보다도 지금 훨씬 큰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진 버섯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확실히 큰 크기와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 외형만큼이나 뛰어난 저희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쩌면 버섯과 비교하기보다 소고기와 비교하시는 게 더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식감과 감칠맛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네. 반응이 네, 네. 좋고요. 저장성 또한 우수한 편이라서 다른 버섯들과는 차별적으로 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네. 계신 MC 분들을 위해서 네. 황제버섯으로 만든 간단한 요리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 맛인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경화 팜캐스트 부럽지 않은 순간이 그렇죠. 바로 이 순간인데요. 네. 그때 그 저희가 가락동에서 연결을 했을 때 이경화 팜캐스터와 우리 버섯 경매사님이 이 맛이 스테이크에 비견할 만하다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스테이크와 비슷한 맛일지 저희가 직접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음식을 예, 좀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참고로 시식 숙회고요. 안 시켜주실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네. 자, 지금 숙회와 이 버섯 전이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박현 저요, 아나운서가 숙회를 먼저 좀 먹어보도록 네, 먹어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거 문어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니, 표현을 해주시죠. 네. 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식감이 저희가 문어 같다 그랬잖아요. 네. 문어만큼 쫄깃쫄깃해요. 이게 일반 버섯보다 식감이 이렇게 쫄깃할 수 있나요? 아, 정말 신기해요. 저도 신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버섯 전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크기가 일단 크기가 정말 좀 압도적인 크기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어때요? 제가 그거는? 전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 식감, 이 버섯을 맛볼 때 느낄 수 있는 고유의 그 식감이 굉장히 좀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고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육전 먹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해산물과 고기를 다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모든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버섯이 아닐까 네, 생각이 네. 되는데요. 네, 자, 네. 이 황제버섯이 신품종인 만큼 재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텐데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재배 방법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이 말씀처럼 신품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토대로 이 황제버섯에 최적화된 생육 매뉴얼 및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수확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 버섯인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버섯 네. 밑둥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칼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두꺼워서. 네, 너무 네. 쫀득쫀득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을 씨름한 끝에 저희가 수확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 재배에 성공을 하셨는데 재배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예, 황제버섯 같은 경우는 이 시설 재배로서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온습도를 관리합니다. 이 배지를 입상 후 15일에서 18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 기준에 1년에 이 18회, 최대 18회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야, 1년에 최대 18회 정도 정말 많은 횟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가 소득 부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소득 부분에서 과거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와 지금과 얼마나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표고, 즉 송화버섯 대비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발이율이 95% 이상이고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빠른 또 수확으로 인해 가지고 이 표고버섯이나 다른 버섯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크기가 진짜 대왕버섯보다도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대왕인 거죠. 황제버섯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으셨네요. 네, 아마도 오늘 방송 보시고 이 황제버섯 재배에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작물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면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고민도 그렇죠. 많이 되고요. 네. 투자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들까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사실 제가 시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의 시설을 변경도 가능하고 이 신축 진행 시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황제버섯의 판로는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황제버섯은 이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대형 마트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이 온라인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5월에는 홈쇼핑 판매 계획이 잡혀 있으며 향후 유럽, 호주, 미국 등 이 건강 먹거리에 대한 이 관심이 높은 해외 선진국 쪽으로도 판로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이거 도대체 언제 맛볼 수 있냐, 언제 사볼 수 있냐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금방 곧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뭐 자주 이제 접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청년 농부로서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 같이 바르게 성장한다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국가대표 버섯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미약한 출발이지만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향상, 효율적인 재배 환경 구축을 통해서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버섯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거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까, 어디에 좀 연락을 해야 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런 연락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리 청년 농부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큰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4.63톤 반입됐고요. 어제 85.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5만 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만 5천 원, 최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4만 6천 원대, 오늘은 5만 원을 조금 넘어선 가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04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그래프가 계속해서 좀 아래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만 7천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월 27일 5만 2천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약세에 있고요. 오늘 가격 5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성시 27,564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여주시는 38,896원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시 32,39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에도 보겠습니다. 오늘 41.7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9.93톤, 8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38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4,65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만 원, 최저가 6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6만 원대, 자, 오늘 평균가 6만 4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4,511원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2월 17일부터 한 2월 말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2월 22일부터 올해 가격 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이후부터는 3월 초반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6일부터 1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도 다시 높았는데요. 하지만 3월 10일 이후로 올해 가격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6만 4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가격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성주군 54,418원에 거래됐고요. 대구 달성군은 31,954원이었습니다. 경북 고령군은 48,35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73.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36.4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63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대저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5,13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28,000원대, 오늘 평균가 25,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2,883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35,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2월 27일에 31,000원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강세에 있고요. 오늘 가격 25,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자, 경남 김해시 11,720원에 거래가 됐고요. 부산 강서구는 23,44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과일과채 코너에서도 잠시 좀 훈훈한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의료진들을 위해서 부산 대저농협과 토마토 생산 농가들이 대저 토마토를 통 크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일 텐데요. 이렇게 서로가 힘이 돼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대저토마토를 대구와 경북 지역 의료진에게 보낸 건지 궁금하네요. 네, 상자로는 600상자고요. 금액으로는 1,000만 원 정도의 대저토마토를 전달한 건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저농협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대저토마토 라고 합니다. 네, 뭐 힘들 때 단 거 먹으면 참 좋죠. 대저토마토가 달고 또 영양 성분이 꽉 들어차 있어서 좀 고생 중인 의료진들에게 더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이 되나요? 네, 이번 대저토마토는요. 대구 보훈병원과 대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동산병원, 그리고 국군 대구병원 이렇게 5곳의 의료진과 근무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참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나보다 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대저토마토 생산자분들에게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과일과채 시황 더 알아볼까요? 네, 계속해서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부터 보시죠. 오늘 259.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91.6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2,97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4,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평균가 13,0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56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4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었고요. 14일 가격 21,000원의 최고가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15일 이후에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16,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딸기 서량 품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강세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6,000원 가격대까지 나왔었고 지난해는 가장 높았던 가격대 14,000원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고요. 오늘 가격만 보시면 12,979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4,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거창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2,23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도 보시죠. 오늘 10.62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10.33톤이었고요. 물량 차이 크지 않습니다. 0.28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8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083원, 최저가 2,538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거의 비슷한 평균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1원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11일 3,5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계속해서 3,000원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083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수박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2,000원대보다 올해 같은 경우 2,000원 후반대, 오늘도 2,8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375원, 평균가 2,52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도 보시죠. 오늘 11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6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15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만 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19,000원대 형성하고 있죠. 어제보다 88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14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22,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2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가격 가장 높았던 가격 2만 원대까지 나오긴 했지만 오늘 19,000원대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4만 원 기록했고요. 서귀포시가 평균가 13,921원으로 가장 높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제주 지역 농업계와 민간 사회단체들도요, 또 대구와 경북 지역 의료진들과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감귤과 망감류를 좀 보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방역 활동에 애써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양파 720.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778.5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더 줄었네요. 58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054만 원, 최고가 1,313원, 최저가는 960원이 되겠고요. 어제보다 조금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18원 더 떨어졌고요. 오늘 1,053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격 1,313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자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685원이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폭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세 1,053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양파 전남 무안군 922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한평군은 89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북 부안군 1,058원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안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1,533원, 평균가는 1,0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양파 도매가도 확인해 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3,600원, 역시나 어제도 23,600원이었습니다. 서울 22,000원, 부산이 24,000원, 대구 25,000원, 광주 23,000원, 대전이 24,000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은 2,000원 정도 떨어졌고 대구는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어제와 같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양파 가격 평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3,863원 오늘과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역시나 3,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 준비를 했는데요. 저 멀리서 양파를 이고 입장하신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와, 무거워요. 예, 내려놓지 마요. 네, 이게 지금 15kg짜리예요? 예, 15kg 예. 양파입니다. 한번 쫙 보여주세요, 옆에 양파를. 양파를요? 예, 와, 좋다. 예. 네, 좋은 거 같긴 한데 무거운데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아이, 남잔데 좀 들고 있어야죠. 15kg이면 뭐 그 정도 뭐 끄떡 없죠. 이게 지금 가장 좋은 품의 지금 양파죠. 오늘 네네. 최고가죠. 예. 네네. 내려놓으란 말 안 너무 했는데. 무거워서 요즘 힘이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렁차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공판장 유현덕 경매사입니다. 네, 우리 유현덕 경매사님 모셨습니다. 양파가 꽤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좋지는 않은데 그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나마 좀 좋은 품이 지금 양파를 좀 먼저 딱 등장부터 이고 오셨는데 네. 이렇게 좀 보기와는 다르게 우리 경매사님 좀 힘이 없으시네요. 이게 제가 그냥 살만 찐 타입이라. 요 살이 예, 또 이제 예. 근육하고는 달라서 네, 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뭐 전반적인 좀 외출 금지 이런 걸로 네. 해서 운동을 더 안 하신다고. 집에서 애들한테 지금 기력을 다 뺏겨서 지금 힘이 없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좀 아이들이 지금 계속 다 집에서 있다 보니까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경매사님 좀 집에 좀 아이들 그런 건 좀 잠시 좀 잊고 네. 양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지금 양파 분위기가요. 앞서 전해드린 버섯 느타리는 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양파는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먼저 좀 귀뜸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경매 분위기 좀 많이 안 좋았나요? 예. 네. 이게 한 2주 전만 해도 좀 소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됐었는데요. 이게 양도 많이 늘어나고 지속적인 이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도매들도 이제 재고도 많이 남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좀 매기가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집에서도 요즘 힘드신데 아이들 네. 놀아주랴. 또 이제 경매 역시도 좀 원활하게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자,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양파, 뭐 감자, 고구마 좀 저장을 좀 집에 두고두고 할 수 있는 우리네 농산물들이 한동안 좀 괜찮았거든요, 시세가.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접어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됐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좀 이렇게 처진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그 사재기성 비슷하게 좀 집에서 물건들을 좀 많이 가져가셨는데 이게 저장이 되다 보니까 집에 어느 정도 양도 많이 차셨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소비들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뭐 가장 걱정은 지금 현재 사실 양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모든 우리 농산물들 소비가 지금 많이 약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좀 양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하고 뭐 양의 큰 차이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주분들이 출하를 하시는데 조생 양파 이제 출하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수윤 양파가 이제 반입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들이 급하셨죠. 그래서 좀 홍수 출하들을 계속 하셔갖고 양은 지난주와 이번 주도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반입량을 보면 하루에 차량으로 42대 정도 반입이 됐고요. 물량으로 한 720톤 정도가 반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반입된 양이 720톤 가락동에 반입이 됐습니다. 아마 가락동 365를 한 번도 안 보시다가 오늘 딱 지금 요맘때 보면은 깜짝 놀라실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매일 당일 반입되는 양이 양파만 해도 700여톤이 넘거든요. 그만큼 가락동은 정말 전국 각지에서 정말 다양한 농산물들이 이곳으로 다 지금 모이는 만큼요. 가장 또 중요한 곳이잖아요, 가락동이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좀 제대로 나와줘야만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좀 웃음 뜰 수 있는 그런 좀 날들이 될 텐데 전반적으로 양은요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반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평년 양으로 비교를 해봐도 현재 720톤이 한 어느 정도 반입된 수준이에요. 평년보다 한 20% 정도 증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좀 물량들이 밀려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년을 봐도 지금 또 많은 양이 반입되고 있어요. 양파는요. 자,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우리 첫 등장부터 우리 경매사님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때요? 좀 양도 그렇고요. 시세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지금 어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경락가는요? 이게 지금 뭐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시세는 작년보다 나은 상황인데 그래도 2주 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 15kg 뭐 특품 5줄 기준으로는 13,000원에서 14,000원대의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12kg 6줄로는 12,000원에서 13,000원대의 시세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시세는 보합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세도 좀 비슷해요. 양도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경매사님, 저번에 우리 경매사님 한 1, 2주 전에 이제 나오셨을 때와는 조금은 시세의 차이가 있는 게 15kg 그리고 12kg으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15kg은 우리 식자재에서 많이 이제 가져가는 우리 양파들이고 12kg은 이제 가정 소비가 지금 많이 현재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세가 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15kg 시세가 더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좀 바뀌게 됐어요? 이게 이제 12kg 6줄, 7줄 양파에 이제 반입량이 적고 시세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인분들이 12kg 6줄, 7줄 물건을 주문을 받으면 그냥 차라리 15kg짜리 물건을 실어서 보내시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되는 패턴이 바뀌게 된 거죠. 15kg가 더 나가고 12kg가 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세가 좀 이렇게 반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주로 우리 양파들을 다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12kg을 더 많이 찾다 보니까 아예 그냥 12kg 주문이 들어오면 15kg짜리 그냥 큰 걸 그냥 다 이제 실어서 그냥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그냥 15kg로 실어주는 게 상인 입장에서는 더 이제 손실을 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서 물건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큰 걸 그냥 그걸
드렸더니 오히려 지금 현재는 특히 오늘은 15kg 기준에서 14,000원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최고가 한 어디까지 좀 올랐을까요? 최고가는 이제 특수한 거는 15,000원대까지 나오는데 평균적인 시세가 이제 좋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3,000원에서 14,000원이고 이제 저장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품질이 안 좋은 것들도 좀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10,000원 이하의 시세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어때요? 지금 이 양파 시세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오늘 형성한 이 시세 뭐 지난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됐는데 양파로서는 가격에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으로 좀 형성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출하하시는 분들의 기대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키로당 1,000원대 이상은 좀 나와줘야 좀 출하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많이 좀 힘든 상황이죠 지금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 여전히 지금 양파 시세 많이 좀 부족한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현재 이 악재들이 네. 빨리 좀 끝나기만을 온 국민이 다 바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너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 지금 아이들 뭐 학교 이제 개학 연장 뭐 뒤로 미뤄지는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물량도 상당히 많은데 뭐 거기다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비들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온 힘을 다해서 네, 빨리 좀 이걸 이겨내자고요. 네네. 자, 몸에 좋은 양파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금 현재는 좀 우리 가정에서 많이 좀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품질을 좀 살펴보자고요. 네, 지금 좀 불끈 들어가지고 예. 그 무거워요? 그게? 아 이게 예. 잠깐 이거 들어보세요. 아니 줘봐요. 제가 들어볼게요. 아니 이게 이거죠? 마이크 들어. 아니 가져가. 아니 이대로 진행을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져가 잠깐만요. 아이고, 무겁네. 제 허리가. 아유 꽤 무거. 죄송합니다. 지금 비명이 나오네. 죄송해요. 경매선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고 제가 들고 있으라고 했네요. 예. 품질이 네네. 어때요? 좀 한 개만 좀 보여줘봐요. 예. 와 이게 지금 15kg짜리니까 확실히 이 구가 정말 큼직큼직하고요. 지금 지금 와, 이거는 예 보여줘요. 예. 그나마 요즘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상태의 양파에 이제 냉먹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제 껍질도 잘 익은 상태고 이 정도면 지금은 좀 쓸만한 양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좀 양호한 거예요. 네, 양호한 상태. 사실 이제 지금 저장 양파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 이제 오늘부터 지금 행양파 출하된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네. 가락동에는 뭐 반입이 안 된 거죠? 네, 지금 지방에 제주 조생 양파가 첫 출하가 된 상태고요. 가락시장에는 좀 다음 주나 돼야 좀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행양파 지금 출하가 된 곳이 있다고 하지만 뭐 다음 주는 좀 지나야만이 본격적으로 행양파 이제 가락동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요 전양 양파지만은 품질 양호합니다. 네, 품질 양호하고 어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계속 양파의 좀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상승의 여지는 좀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조생 양파 이제 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좀 상승할 여지는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소비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반등의 여지가 많이 없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가장 좀 우리가 좀 힘낼 수 있는 상황은요. 오늘 방송 보신 우리 주부님들 양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거든요. 좀 양파를 좀 요리하실 때 좀 듬뿍듬뿍 활용하시면은 산재 좀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요. 네. 양파 화이팅 한번 좀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양파 화이팅! 네, 이경환 팜캐스터 이제는 좀 허리를 생각하셔야 될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요. 양파 유기재배 기술을 담은 양파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해연구소 신기로 연구사입니다. 네, 이번에 이 발간된 양파 유기재배 매뉴얼 좀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은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원예작물의 친환경 재배 확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전남의 대표적 채소인 양파에 대한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였고 농업인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전라남도가 양파의 주출하지인 만큼 양파 농가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양파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농가에서는 녹균병 등 연작과 관련된 병의 방제와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양파를 심고 수확하는 농작업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매뉴얼 제작할 때 어느 부분에 좀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정부에서는 논의, 원예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논을 이용해서 유기농별을 먼저 재배하고 이어서 양파를 재배하는 이모작 재배법을 개발하여 농가들의 애로사항인 연작 피해를 크게 줄이고 정부 정책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파 정식과 수확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을 기계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을 이용한 양파 이모작 재배와 기계화 재배법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자, 이 양파 유기재배 매뉴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유기재배 매뉴얼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 양파 재배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농업기술원 누리집이나 농촌진흥청 도서관에서 이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양파 유기재배 매뉴얼이요. 양파 농가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길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38원입니다. 최고가 1,990원, 최저가는 53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와 동일합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415원, 최고가 3,160원, 최저가는 1,500원입니다. 어제보다 평균가 49원 더 올랐고요. 열무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61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4,150원, 최저가는 1,240원인데요. 어제보다 평균가 2원 더 떨어졌고요.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986원, 최고가 2,490원, 최저가는 990원입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48원 떨어졌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5,885원이고요. 최고가 8,980원, 최저가는 4,000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네, 참다래 10개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6,059원, 최고가 8,330원, 최저가는 4,98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역시 어제와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367원,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 100g 기준입니다. 1,96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 1,896원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네요. 5,227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 대저토마토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참 경북 대구 의료진들에게 좀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역으로 힘을 보태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경북지방경찰청이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온라인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현재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은요, 해마다 청사 안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왔었는데요. 지금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 장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배 주문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이 경북 예천에서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요, 코로나19로 재고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청의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이 실제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사회 공헌 활동이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가지와 참외 그리고 풋고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